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아프거나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나시나요? 아니면 병뚜껑을 열기가 예전보다 힘드시거나 손주를 안아 올리다가 허리가 아픈 경험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박경수입니다. 저는 지난 28년간 골다공증 환자 1만 5천 명을 치료해 왔습니다. 오늘은 골다공증이 어떤 질환인지, 칼슘이 우리 몸에 왜 중요한지, 칼슘 흡수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에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정말 중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께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인의 칼슘 섭취 현실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겁니다. 2019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모든 연령대에서 평균 칼슘 섭취량이 권장량의 60-80%로 부족했습니다. 특히 50세 이상 한국인 5명 중 1명이 골다공증이고 폐경기 이후 여성에서는 10년마다 골다공증이 2배씩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칼슘 상식이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우유보다 효과적인 칼슘 음식들과 실제로 골밀도가 개선된 환자들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골다공증의 무서운 진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만난 62세 김말순 씨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매일 산책도 하시고 우유도 챙겨 드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손목이 부러지셨습니다. 단순 골절이라고 생각했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뼈가 종이처럼 얇아져 있더라고요. 골밀도 검사 결과 T스코어가 -3.2로 심한 골다공증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소에 칼슘도 챙겨 먹고 운동도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칼슘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뼈가 튼튼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먼저 골다공증이 주는 경고 신호들이 있는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연간 2cm 이상 키가 줄어요. 척추 압박골절이 진행되면서 키가 줄어듭니다. 거울 앞에서 체크해보세요. 두 번째, 치아와 잇몸에 문제가 생겨요. 턱뼈의 골밀도가 낮아지면서 치아가 흔들리거나 잇몸에서 자주 피가 납니다. 세 번째, 만성 요통이 생겨요. 특별한 외상 없이도 지속되는 허리 통증이 있다면 척추뼈의 미세골절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네 번째, 수면 중 근육 경련이 생겨요. 밤에 자다가 종아리나 발가락에 쥐가 자주 난다면 칼슘 부족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골다공증의 무서운 합병증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골다공증에서는 골절의 위험이 커져서 심할 경우 일상생활 중에도 척추, 대퇴골 등의 골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정말 무서운 합병증입니다. 제가 치료한 환자 중 74세 이 할머니는 고관절 골절로 수술을 받으셨는데 수술은 성공했지만 이후 폐렴이 합병되어 6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고관절 골절 환자의 절반은 이전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없게 되고 25%는 장기 요양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중 20%는 1년 내 사망하셨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이렇게 뼈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뿐 아니라 생명까지 위험에 빠지게 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특히 잘 관리하셔야 하는 질환이에요. 50대 이후에는 특히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칼슘을 드셔야 하는데 칼슘 흡수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칼슘 100mg을 먹는다고 해서 100mg이 다 우리 뼈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음식마다 흡수율이 천차만별이에요. 우유 200ml에는 칼슘이 220mg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흡수되는 양은 32% 정도인 70mg에 불과해요. 나머지 68%는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유에 있는 칼슘이 생각보다 흡수율이 낮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치즈가 우유보다 골다공증에 더 좋은 음식으로 꼽히는데 치즈 속 칼슘은
뼈 속의 지방까지 제거하고 그 빈 자리를 채워 골밀도를 높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칼슘을 드셔도 흡수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칼슘 흡수율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먼저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 흡수율이 10에서 15%로 급격히 떨어집니다. 햇볕을 쬐거나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함께 드셔야 해요. 둘째, 마그네슘도 필요해요. 마그네슘은 칼슘을 뼈까지 운반하는 택시 역할을 합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을 2대1 비율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또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서 칼슘 흡수가 어려워집니다. 식초나 레몬 같은 산성 음식과 함께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럼 칼슘이 많이 들어있고 칼슘 흡수도 잘 되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번에는 칼슘 흡수율 챔피언 음식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1등은 케일이에요. 무려 칼슘 흡수율이 58.8%나 됩니다. 케일은 칼슘 흡수율의 절대 강자입니다. 100g당 칼슘 135mg이 들어있고 흡수율이 58.8%나 됩니다. 실제 성공 사례 59세 정미영씨. 정미영씨는 2년 전 골밀도 T-스코어가 -2.8이었습니다. 매일 케일 주스를 한 잔씩 마시고 케일칩을 간식으로 드셨어요. 1년 후 검사에서 T-스코어가 -2.3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케일 활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케일 주스를 사과, 샐러리와 함께 갈아서 드세요. 케일에 올리브오일 뿌려 오븐에 구워서 케일칩으로 드세요. 케일을 된장국, 된장찌개에 넣어서 드세요. 2등은 무청이에요. 칼슘 흡수율 52.6%이에요. 무청은 칼슘과 비타민 K 함량이 높아 골다공증 예방과 뼈를 더욱 튼튼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성공 사례 67세 박순자씨. 박순자씨는 척추 압박골절 진단 후 매일 무청 김치를 챙겨 드셨습니다. 무청에는 100g당 칼슘이 157mg이 들어있는데 김치로 발효시키면 흡수율이 더욱 높아져요. 6개월 후 요통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골밀도도 5% 개선되었습니다. 3등은 미역과 다시마입니다. 칼슘 흡수율이 45에서 50%입니다. 바다 채소들은 칼슘의 보고입니다. 특히 건미역 백지에는 칼슘이 1300mg나 들어있어요. 실제 성공 사례 71세 최영수 씨. 최영수 씨는 고관절 골절 수술 후 회복이 더디셨습니다. 매일 미역국을 끓여 드시고 다시마 우린 물로 밥을 지어 드셨어요. 단백질과 함께 섭취한 덕분에 뼈 재생 속도가 2배 빨라졌습니다. 미역 다시마 활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미역국을 쇠고기와 함께 끓여서 드세요. 다시마를 간장, 설탕으로 졸여서 조림으로 드세요. 다시마 우린 물을 밥 지을 때 사용하세요. 4등은 뼈째 먹는 생선들입니다. 멸치 100g당 칼슘 509mg이 들어있어요. 멸치는 작지만 칼슘 함량이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마른 멸치의 칼슘 흡수율은 약 35%로 우유와 비슷해요. 정어리 통조림 100g당 칼슘 382mg이 들어있어요. 뼈째 먹는 정어리 통조림은 칼슘뿐만 아니라 오메가3도 풍부합니다. 실제 성공 사례 65세 김철호씨. 김철호씨는 매일 아침 멸치볶음 한 접시, 멸치 20g을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짜다고 하셨는데 마늘, 고추와 함께 볶으니 맛있게 드실 수 있더라고요. 8개월 후 골밀도가 12% 개선되었습니다. 5등은 참깨와 들깨입니다. 참깨 100g당 칼슘 1160mg이 들어있어요. 참깨는 칼슘 함량이 가장 높은 음식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갈아서 드셔야 흡수가 잘 돼요. 참깨 활용법. 참깨 가루를 밥에 뿌려서 드시면 좋아요. 깨소금은 나물에 넣어서 드세요. 참기름은 음식하실 때 마지막에 넣어 고소함 더해서 드세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3년간 추적 연구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골다공증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식이요법만으로 치료한 그룹과 약물 치료를 병행한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식이요법 그룹은 매일 케일, 미역, 멸치를 포함한 식단을, 하루 칼슘 섭취량
1200mg 유지하여 비타민 D 보충제와 함께 복용했어요. 그 결과 3년 후 골밀도가 평균 15% 개선되었고 새로운 골절 발생률이 40% 감소했습니다. 해외 연구 사례를 보면 하버드 대학교 20년 장기 추적 연구를 말씀드릴게요. 72,000명의 폐경 후 여성을 20년간 추적한 연구에서 잎채소를 많이 먹는 그룹이 고관절 골절 위험이 45% 낮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우유 섭취량과 골절 위험도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잎채소의 비타민 K가 뼈 건강에 더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제 환자들의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사례 1. 58세 장미경 씨. 초기 골밀도 T스코어 -2.9 수치로 골다공증이었고 6개월간 식이요법으로 케일 주스, 미역국, 멸치볶음을 드셨어요. 결과 T스코어가 -2.4로 개선되고 요통이 80% 감소했어요. 사례 2. 73세 이순득 씨. 척추 압박골절 2회 경험이 있고 1년간 집중 식이요법으로 무청김치, 다시마조림, 정어리 통조림을 드셨어요. 그 결과 신규 골절 없고 활동량 50% 증가했어요. 사례 3. 66세 박정자 씨. 유당불내증으로 우유 섭취 불가했어요. 8개월간 식물성 칼슘 위주 식단을 하셨어요. 그 결과 골밀도 18% 개선되고 치아 건강도 향상되었어요. 칼슘은 연령별로 다르게 드시는 게 좋은데 연령별 맞춤 전략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폐경 전후 50대 여성은 목표 칼슘량은 하루 1000mg 드세요. 케일, 브로콜리, 두부를 드세요. 특별 관리로 여성 호르몬 변화에 대비하세요. 폐경 후 60대 여성은 목표 칼슘량은 하루 1200mg 드세요. 미역, 다시마, 치즈를 드세요. 특별 관리로 낙상 방지 운동을 병행하세요. 70대 이상은 목표 칼슘량은 하루 1500mg 드세요. 소화 잘 되는 요구르트, 두부를 드세요. 특별 관리로 약물 상호작용에 주의하세요. 하루 1200mg을 달성하는 실전 식단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아침 목표 400mg, 케일 스무디, 케일 80g, 우유 150ml, 총 280mg, 참깨 뿌린 현미밥, 참깨 10g, 총 120mg, 점심 목표 400mg, 미역국, 건미역 10g, 쇠고기, 총 250mg, 멸치볶음, 멸치 15g, 총 150mg, 저녁 목표 400mg, 무청김치, 무청 100g, 총 180mg, 두부김치, 두부 150g, 총 180mg, 치즈 한 장, 총 40mg.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식사에 나눠서 칼슘을 섭취하세요. 칼슘 흡수 극대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500mg 이상 섭취하지 마세요. 3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드세요. 저녁에 드시면 밤사이 뼈 재생에 도움돼요. 조합의 마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케일과 참깨를 같이 드세요. 케일, 참깨는 비타민 K 플러스 칼슘입니다. 쇠고기 미역국을 끓여 드세요. 미역, 쇠고기는 칼슘 플러스 단백질입니다. 정어리와 브로콜리를 함께 드세요. 정어리, 브로콜리는 칼슘 플러스 비타민 C입니다. 이렇게 칼슘과 함께 다른 영양소도 챙기세요. 또한 3개월 챌린지 제안 드려요. 오늘부터 3개월간 다음을 실천해보세요. 1주차 하루 한 가지씩 추가하세요. 월요일 케일 주스, 화요일 미역국, 수요일 멸치볶음, 목요일 무청김치, 금요일 두부 요리, 토일요일에는 정어리 통조림. 이런 식으로 추가하세요. 2주차 조합 레시피 시도해보세요. 3-4주차 개인 맞춤 식단 완성해보세요. 이 3개월 차에는 골밀도 검사로 효과를 확인해보세요. 여러분, 골다공증은 예방할 수 있고 이미 진행되었어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제가 28년간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올바른 식이요법과
생활 습관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김말순 씨는 지금 골밀도가 정상 범위까지 회복되어 매일 등산을 다니십니다. 박정자 씨는 손주들과 놀이공원에 가서 하루 종일 걸어 다니셔도 전혀 피곤하지 않다고 하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보세요. 케일 한 잎이라도, 미역 한 자락이라도 좋습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3개월 후 여러분이 선생님, 정말 달라졌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골다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한 명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골다공증에 좋은 운동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